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세 분 그림은 처음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 번에 지난번에 했습니까? 했었어요. 처음에 한 번. 그때 진짜 웃겼어요. 되게 서로 이렇게 마음에 작년에. 드십니까? 네. 아유 저희 두 분이야 지금 최고 아닙니까? 변 대표님, 장 기자님 100만 네? 구독자, 100만 조회수. 100만 요정은 장성철 100만은 또 장세훈 소장님 네, 또 맞아요. 유명하시고요. 세 분이 왔기 때문에 보증 오늘따라 수표가 변 대표님 아닌가. 너무 좀 근엄하게. 네. 할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선 1년 남았거든요. 자, 세 분 나왔으니까 한번 평가해 볼까요? 뭘 평가해? 현재 상황을 좀 평가하자면 망했죠. 어떻습니까? 아, 자꾸 망했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현재 여론조사만 보면은 국민의힘은 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부터 오늘 아침 뉴시스 조사까지를 살펴보면 이거는 영남권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 저는 항상 여론조사를 볼 때 어디를 중점 들여 보냐면 중도층, 무당층을 봐요. 예. 거기서 뭐 2배, 2.5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선거는 치르기 힘들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거나 뭐 여러 가지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것도 지금. 아니다는 거죠. 네. 1년 남았지만 사실은 이 구도 같은 게 확 바뀌기는 어렵다. 이게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2019년도 네. 4월 달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2020년도 4월 달에 있었던 총선을 전망해보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거의 비슷했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등락은 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야, 그러니까 한 놀랍네요. 2% 정도 차이였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여론조사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여야가 이제 가면 갈수록 서로 실수해요. 아하. 예. 막상 막하가 아니라 마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못하기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정봉주 의원하고 이제 김용남 의원 방송을 하면서 내일 만약 선거한다면 몇 석 정도 되겠냐니까 정봉주 의원은 169 플러스 알파 훨씬 더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했더니 그 네. 얘기하고 욕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욕 먹었다. 당에서 5만 프레임에 걸리는데 왜 그런 5만이다. 얘기를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 지금 그러니까 뭐 20년 집권한다. 뭐 169 플러스 알파. 저는 호언장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요.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반사 이익에 기대서 그냥 묻어서 가는 전략을 쓰면 그러면 의석은 많이 얻을 수는 있겠지만 또 망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수권 능력이 있는 대한정당임을 분명히 하고 개혁 의제를 꼼꼼하고 빠짐없이 추진하고 밀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늘 이렇게 보면 아유 똑같은 사람들로 평가받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안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은 그러기 힘들어요. 야당이 뭐 실력 보여주고 대한정당하고 보수파 뭐 패널이 왜 이렇게 자꾸 야당 편 드세요? 야당은 그러기 힘들다고 지금 공격하는 쉽지 건데. 공격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대한정당 되고 정책정당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뭐죠? 여당이 못해야 돼요. 못하고 여당 못하면 그냥 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요. 반사적으로. 네. 예, 변희재 근데 대표님.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제 이 분석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닌 게 지난 총선 때 여야 간 지지율 차이가 7%였거든요. 네. 근데 의석 차가 거의 한 엄청나 180대 115 정도. 115도 아니에요. 그때 110도 아마 안 따지면은 되죠. 뭐 거의 90몇 석이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 따르면 15% 차이 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가 넘어가면은 이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수도권에서 거의 100대 10이 나와버리거든요. 아하.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대선거구제로 바꾸려고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중대선거구제로 아예 바꾸겠다. 심판이 피해가겠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쪽이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려서 열심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제도상으로 심판이 피해가 보자. 아하. 그래서 지금 전원 의원에 따라 한창 지금 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뀔 가능성 크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시는군요. 왜냐면 뭐 제가 쭉 보니까 민주당에 있는 초선 그 서울시 쪽에 있는 의원들이 워낙 세게 대선구제를 지르더라고요. 납득이 좀 안 될 정도로. 저 이탄희 의원하고 박주민 그분 이제 재선인데 그리고 이제 흔히 좀 뭐 혁신파라고 하는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꽤 많은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질러서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박근혜 변수를 이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딴 카드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한 선거구제를 바꾸는 거랑 박근혜를 끌어올려가지고 지지층을 공고히 다져서 그래도 뭐 어차피 뭐 중도층도 중요하겠지만은 지지층의 투표율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많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영남권하고 강원권하고 충청권 잡아보자. 그런 전략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말 나온 김에 김기현 대표하고 19일 날 박근혜 뭐 예방하러 간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아하. 이미 그 부분도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는 아니 그러니까 거군요. 이제 박근혜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 자체가 이제 흔들리니까 이번 기회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고 선언한 거죠. 뭐 어제 그 절에 가서도 이제 어떻게 그 서희연 스님 그렇죠. 이제 예방 예. 때문에 갔지만은 사실 예. 그 스님 자체가 좀 정치적인 스님이고 예. 그 스님 자체가 정치적 발언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실상 이제 김기현 대표 예방을 수락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아주 세게 정치적 행보를 할 텐데 이게 과연 윤석열 정권하고 대립화해서 나가는 거냐 아니면은 손을 잡고 나가는 거냐 이제 요건 아직 정해진 건 차이가 아니다.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 장 차원의 소장님, 문제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아하. 뭐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준다 아니면은 뭐 반대하는 입장이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정치 행보를 시작한 거는 유영하 변호사 공천 달라는 거 유일한 그 의견이에요. 선거에 영향이긴 한데 본인 아이. 말고 측근들 선거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진영과 구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유영하 공천 줘야 돼. 아하. 이것 때문에 지금 아니 근데 정치적인 유영아뿐이 행보를 아니에요. 최경환 의원도 최경환부터 나온다고. 지금 우병우 예. 최경환 꽤 많이 지금 뛰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최경환 의원 보좌관을 했었는데 최경환 의원은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시려고. 무소속으로 나오시고.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생각이 안 우병우 들어간다는 거. 쪽이 수석도 뭐 영주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영주 사람들 쪽에. 뭐 나오고 싶어 하겠지만 아유, 좀 너무한 거고. 그러니까 그 저는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인 건 맞는 네. 것 같고 또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중대선거구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긴 조건이 있어요. 영남은 안 하고 수도권만 한다. 그럼 민주당이 할 받아들이겠냐고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네. 선거구제 개편은 전혀 쉽지 뭐 않다. 개정이 안 되고 쉽지 않다. 예. 그냥 비례대표만 조금 손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장 기자님은 글쎄, 같이 예. 네, 취재를 해보면 그 실제로 소선거구제를 선호를 해요. 지금 현역들은.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남권, 네. 강원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도 당선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소선거구제를 선호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은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3선 이상이 한 20%, 21.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소선거구제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뭐 명분은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정부 심판론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선거구제로 해야 본인이 당선되는. 본인하고 가장 직결되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초반에 혁신안 내면서 동일 지역 3선 금지를 제한. 한다고 했다가 쑥 들어갔잖아요. 네. 뭐 그 위헌 여부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명이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당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 뒤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양당 공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 다만 이탄희 의원 등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뭐냐. 정치가 이게 뭐냐. 첫 번째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일반 직장인들 회사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정치 집단이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을 닮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보면 재산이 너무 많잖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법조인들도 너무 많고 특정 직업군이 너무 많고 실제로 평범한 시민을 닮은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탄희 의원이 정치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를 넘어서 정치개혁을 하자 이런데 그것은 당 주류의 입장은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 두 당 중에 국민의힘부터 뭐 좀 짚어보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가 지금 걸리는 것 같아요. 두 가지밖에 안 걸려요? 일단 크게 전강훈 목사 그리고 검사 지금 차출 출신 대거 등장 뭐 괴담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지금 1년 남은 시점에서는 큰 어떤 걸림돌을 보이거든요. 장성 소장님 제일 잘 아시니까요. 그런데 검사 차출 부분은 김기현 당대표나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아유 무슨 수십 명 말도 안 된다. 네. 대통령이 그럴 뿐 아니다. 우리가 당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상의 영역을 통해서 아니야 그래도 대통령이 검사 수십 명 내려보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 좀 9월달 추석 지나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서 곧 이제 상징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이다. 두고 보시라라고 아니, 저는 그게 말씀드려요. 되게 웃겨요. 예. 아니, 제 말이 웃겨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상징적 조치. 아니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그 초반에 그 김재원 최고의 부적절한 발언, 5.18 폄훼 발언 등이 있었을 때 네. 그때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장 소장님 등이. 이거 빨리 즉각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고 당에 위신이 서 있다, 기강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 차원에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셀프 징계를 하고 한 달 동안 잠적했어요. 이제 한대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나선 거 아닙니까? 단독 보도 어제 단독 보도로 그러니까 징계 유일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나왔어요. 네. 비슷한 보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만 최고위원회에서 정광훈 목사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 세게 얘기 안 해요. 기자들이 조용한 쫓아가서 것 같아요. 물어봐도 네. 김기현 네. 대표 뭐라 그러냐면 아, 그 사람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갔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 징계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13일인가요? 윤리위원장 지명해가지고 징계 절차 밟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실에 결재 받아서 징계 절차를 하는 수준이구나. 그럼 이 사람이 대표가 맞나? 대표가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어떤 사인을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치 보다가 대통령실에서 징계해. 그러면 징계하는. 이러니까 김대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대리 얘기가 나온다. 네. 우리 변희재 대표님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강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왜 못 끊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많이 이용했죠. 예. 그 예를 들면 지금 촛불 트린 집회 때 정광훈 목사가 매주 이 반대 집회를 붙어주면서 좀 균형 맞춰주고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그냥 대가 없이 이용하고 싶은데 대가 없이. 정광훈 목사는 이제 지분을 달라 그러니까 공짜로 이용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져서 이 정도의 무고수 자원봉사. 이 정도 의사 표시가 나왔으면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용할 거 다 이용했으니까 조용히 빠지란 얘기인데 어제 오늘 정광훈 쪽 유튜브는 오히려 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우리가 200석을 만들 때서 안 떨어지는 거야 지금 이게. 예.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그 정광훈 이름 적혀 있는 그 당원 가입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전출해가지고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정강훈 목사가 추천한 사람 이중 당직자들 그리고 쫓아보내자. 이제 그거는 맞는 게 정광훈 목사가 이미 기독자유통일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이중 당직자에게 맞기 때문에 그거 명분을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정광훈 목사 쪽은 절대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80만을 어떻게 다 전수도 저라고. 야, 근데 근원적인 질문인데 정강훈 목사가 파급력이 큽니까? 좀 과대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정광훈 목사가 시끄럽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예. 그것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본인의 영향력보다는 더 크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당에서는 이미 손절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잘 정리될 겁니다. 잘 정리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주말마다 토요일 날 보면 광화문에 의자부터 쫙 깔아요. 쫙 갑니다. 예. 예, 아침에 굉장히 일찍부터 움직입니다. 예. 그럼 뭔가 이렇게 보면 정광훈 목사 집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의 교통까지 막혀가면서 보장받던 집회를 그게 사실은 정치 집회 아닙니까? 네. 그게 뭐 사실은 뭐 목회자의 올바른 무슨 그런 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욕설을 늘어놓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욕쟁이 목사 이렇게 명칭을 붙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저분이 계속 얘기하고 내가 200석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가야 돼. 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주장을 사실은 상식과 도의를 넘는 수준의 발언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 맞불 집회할 때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오늘도 대통령실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리고 그게 완전히 거짓말은 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서로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이거 정말 좀 추한 꼴들이죠. 이제는 정리가 되는 모양새다 세 분 다 말씀을 주셨네요. 자, 민주당 얘기도 해보면 민주당은 지금 좀 눈에 띄는 게 오영환 의원이 좀 빨리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젊은 정치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불출마 선언이 또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면 장 소장님 이제 시작이죠. 아마 몇 분들이 더 나올 출마 것이다. 선언할 건데 네. 이게 악화가 악화를 더 구축을 해요. 좋고 괜찮고 좀 이미지 좋고 의정활동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못 견뎌해요. 이 정치판을. 네. 그래서 그분들이 뛰쳐나오는 건데 남아있는 분들은 더욱더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국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 개혁과 제도 개혁을 많이 의원들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 결국에는 총선 때 국민들께서 정당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봐서 심판을 하시고 괜찮은 사람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로 좀 보내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떻게 뭐 우상호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86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민주당은? 사람은 좀 나간 것 같고요 이미.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건 서울시장 출마 서울시장 때문에 그런 예. 거고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 다선 의원들이 좀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5선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봐야 5명밖에 안 돼요. 6선 하나 뭐 예. 이런 정도니까. 그러네요. 예. 4선 11, 3선 23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다선 의원일수록 계속 하고 싶어해요. 아, 더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더 하고 싶어 하고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 이낙연 대표의 등판론을 주장하는 분들 좀 쭉 취재를 해보면 맥락은 딱 하나예요. 자기 공천. 아, 결국은 자기 공천이다. 예, 그 문제가 예. 좀 걸려 있는 걸로 보여요. 아.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좀 개혁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앞두고 또 한 번 파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도 시스템 공천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뭐 평가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목리를 부리거나 이런 일들도 좀 벌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때 또 볼성 사나운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국민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들에 대한 그 타의에 의한 불출마 압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자의에 윤핵관에서. 의해서 예. 나는 불출마할래, 선당우사할래, 나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나는 내 불출마할게. 국민 여러분. 오영환 의원은 뭐 자의겠죠 아마도. 자의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이에요. 아하.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예. 뭐 전진석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윤핵관 중에 핵심인 분들이잖아요. 예. 만약 내년 총선 전망이 국민의힘 어려워진다면 당 내외로부터 당신들 불출마해라, 선당우사해라.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것이 관점. 그런 방식이 있을 수 근데 있다. 여당은 예.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집권한지도 이제 절반도 안 된 상황에서 총선 치르기 때문에 네. 뭐 표현적인 물갈이 될 겁니다. 아마 뭐 장관 자리를 주던 네. 뭐 공기업 자리를 주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판을 바꿔야 야당 쪽인데 아까 제가 그 전원위원회에서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아주 강하게 이 대선 구제를 주장하면서 정의당이 다 낙선해도 좋다. 새로운 좀 젊은층이 들어올 수도 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야 심상정 대표야말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에 무기가 실리겠죠. 그렇게. 그래서 지금 대선구제를 주장하는 강하게 이탄희 의원이나 조정원 의원이나 네. 그런 분들이 시대전환, 네. 불출마를 선언해주면서 대선구제를 주장하면은 꽤 무게가 실리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출마를 그분들이, 선언하고. 예, 말은 다 좋은 말을 하는데 예. 전부 다 이제 이 대선구제는 이 선수 높고 지명도 높은 사람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먼저 불출마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 사실 정치가 국회 출입을 오래 한 기자인데 예전에는 지사형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예. 의롭게 막 예. 이런 그런 부분. 의사, 지사. 예, 의사지사 뭐 예. 이런. 근데 요새는 이렇게 보면 생계형들이 많아요. 직업처럼요. 예,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러니까 뭐 그거 뭐 막스 베버의 그런 거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 이거 아니면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민의와 국민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네. 평가가 정말 필요한 총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의원수 10% 줄이자, 30석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거는 당론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당론 모아가서 한번 결론 내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형적인 인기 영합 발언이지 지지율이 너무 나쁘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일단 국민들이 그런 거 좋아. 실제로 그럴 마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 30석 안 줄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 사무 네? 아니 사실은 그럼 이제 당장 임기응변식으로 해보는 말인 거지 거기에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래도 후속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래도 의원수 줄이자라는. 아니 그러면 그런 30명을 왜 얘기를 줄여요? 하는데. 더 줄이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더 김기현 줄이라는 대표 얘기예요. 본인부터 불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오늘 변희 대표는 뭘 하든지 뭘 얘기를 하려면 불출마를 얘기해야지 먹힌다. 그게 먹히죠. 본인부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스스로 다 자기 결의해라. 사익을 뒤에 감추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뭐 바꾸고 싶으면은 불출마를 하면 예를 들면 30석을 꼭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네. 나부터 국회의원 안 하겠다 하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 진정성이 얘기가. 있죠. 본인이 가장 하고 싶어 네. 보이는데 다들 보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은. 우리 변희재 대표 훌륭한 말씀. 오늘 이 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런 얘기 30석 한다면 줄이자. 다 맞을 것이다. 네. 와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그래도 같습니다. 뭐 지금 딱 한 달 된 당 대표한테 출마하고 당신들 제 개편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라. 아니 뭐 좀 울산 무리가 선거에 있죠. 대한 책임을 지고 나는 불출마를 하고 선당우사의 자세로 예.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 진정성이 있죠. 뭐 이거 지지율 올라갈 것 방어가 안 같은데요. 되네. 자, 그 민주당 얘기 마저 하면요. 민주당 얘기는 지금 원내대표 지금 뽑으려고 하거든요. 아마 이원우 의원 얘기로면 5월 초에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원우 의원은 좀 전에 인터뷰할 때는 본인이 된다고 그러죠. 될 것 같다고 그림이 좋을 거다. 네. 통합의 그림이 그려질 네. 거다. 투탑. 압도적으로 자기가 될 거라고. 자기가 민주당이 유승민이 될 이다. 뭐 이렇게 또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내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원욱 의원하고 박광원 의원이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NI 비명 쪽. 비명 네. 쪽. 그래서 뭐 그런데 또 그 국회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그게 단일화라는 게 쉽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막판 가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범명이라고 불리는 홍익표 의원이 우세하다. 그리고 이제 김두관 의원이 네. 있고 뭐 이런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막판까지 알 수가 없고요. 당일날도 또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서 연설 듣고 바뀐다고 예, 하기도 뭐 그런 하더라고요. 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 예측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항상 틀려요. 큰 원칙과 흐름만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혹시 윤재욱 의원 되는 것도 우리 예측하셨습니까? 저는 계속 윤재욱 의원 된다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서.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은근히 잘 맞추세요. 맞추세요. 홍익표 은근히? 예. 홍익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네, 왜냐하면 높고, 큰 네. 원칙을 보면은요. 비명 반명계 의원이 원내대표 될 가능성이 없어요. 없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본적인 판단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노골적인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재명을 반대하는 뭐 이재명 싫어하는 그런 분이 되기는 쉽지가 않죠. 또 뭐 제일 큰 변수는 원내대표 선거 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차가 오느냐 안 오느냐. 예. 그게 잘못 핸들링하면은 거기서 눈사태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에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들어오느냐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예. 언제 들어오냐가 중요한데 좀 전에 이원우 지금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는 저는 좀 바뀐 느낌이었거든요. 물증 없이 검찰이 함부로 영장 낸 것 같다. 원내대표 선거해야 되잖아요. 선거해야 되니까. 친명 경쟁. 예. 친명 경쟁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떨어지면 바로 바뀔까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여론조사 보면 현역보다는 좀 새로운 정치인을 원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러죠. 예. 그래서 뭐 현역이 원하는 건 20% 안쪽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한 60%는 새로운 정치인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 같거든요. 실제로 원래 초선 당선 비율이 거의 50%를 다 넘어가서 그렇죠. 많았을 땐 60%인 적도 있었기 네. 때문에 그게 그렇게 꼭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매번 그렇게 물갈이 했는데 그 물갈이 한 게 그러면은 괜찮았었냐 따져보면은 지금도요 지금 아마 초선이 한 절반 됐고 양당 합쳐가지고 그렇죠. 절반 넘죠. 예. 거의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초선이 많아요. 엄청 아무것도 네, 안 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이놈은. 맞아요. 예전에는 예. 초선들이 각 정당의 어떤 정치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막 그 나경원 의원 불출마 종용 뭐 이런 그렇죠. 연판장 돌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분들이 홍위병 또는 구사대 비슷하게 돼버렸다. 이러니까 더 이상 정치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초선 의원들 그러면 뭐 다치더라도 혹여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혁 이슈를 이끌어가는 뭐 예전에 필요한 뭐 단식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결기 있게 싸웠어요. 그런데 요새 초선들은 이름도 잘 모르겠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안에서 뭐 자전거 타고 막 이러다가 해프닝을 빚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정치 문법에서 너무 많이 멀어졌다. 그러니까 좀 문제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는 없어요? 네? 그 자전거가 같은 얘기 그럼 민주당이라 얘기 좀 하세요. 같은 얘기 같습니다. 민주당은 철험의 민주당 철험의 소속 아니에요. 그분은 철험의 아니에요. 철험의 소속 민주당 초선이 초선 민주당이 더 많을 의원들처럼 수밖에 없죠. 더 많이 훨씬 당선됐기 많죠. 때문에. 훨씬 많죠. 알겠습니다.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 그 백도로 보니까 의회 정치 그랬어요. 복원 얘기도 있고 야당 협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해요. 지금 전국에서는 양곡법이 부결돼 가지고 제 의결을 지금 곧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대통령 거부권 전국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전망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네. 힘으로 밀어붙이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왜?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한 77개의 77개의 법안에 대해서 한 건도 통과 안 시켜줬다. 민주당 자체가 여야 협치를 할 생각이 없는 집단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나는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결국에는 이 상황인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떤 재량권을 갖고 여야 협치를 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그래요. 우리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법안 처리해요. 국민을 위한 정치예요. 이러긴 쉽지가 않다. 앞으로 전망 좀 해주십시오. 이게 올해 되면 이게 집권 여당 입장에서 더 불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 여당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입법을 시켜야 될 게 여당이 훨씬 많고 더 많은데. 오히려 야당이 입법하는 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아직까지 정부 조직법도 지금 통과가 아직 안 안 되고 됐어요. 있어요. 이거는 지금 완전 파행 정부랑 마찬가지인데 야당이 입법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그래도 양곡법이 그래도 가장 크게 무슨 뭐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고 민생 관련된 입법이 약간 내 좀 말씀이네요. 이제 농민을 도와주는 방법론 차이니까 아. 그런 거 정도는 받아주면서 딴 거를 요구를 했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다 지금 거부하는 그럼 모양이다. 나중에 좀 야당이 입법한 예를 들면 간호사법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이익집단끼리 정면 승부 걸리는 건데 의사, 간호사 이게 이건 더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거고 가장 쉬웠던 법원이 양곡법인데 네. 그거조차 안 받아들이면 이제 서로 이제 뭐 그냥 막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앞으로 계속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최민희 의원, 방통위원 지금 임명 거부도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것도 보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네. 7월 31일까지 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대2 구도를 여3, 야2 요 네. 구도가 될 때 임명하겠다. 어쩌면 그 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인 건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양곡관리법마저도 이렇게 민생 1호 법안인데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이죠. 지금 보면 간호법 문제. 근데 느닷없이 또 중재안을 낸다 그랬는데 그걸 또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집회를 하더라고요. 국회 앞에서 맞습니다. 간호사분들 어제 막 흙비 네. 오는데 거기 맞습니다. 예. 막 집회를 하고 있던데 간호법 있죠. 그다음에 방송법 더 큰 문제예요. 방송법도 방송법 있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권의 입김을 불어넣지 않도록 어쨌든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의 만들어지는 건 이거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것도 세게 붙을 수밖에 없죠. 뭐 노란봉투법도 있고. 노란봉투법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화물노동자 관련된 그렇죠. 그 법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줄줄이 사탕인데 이 법들을 다 거부한다. 네. 그러면 대통령은 뭐냐. 아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닥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 여당의 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김기현 대표나 윤재옥 대표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뭘 가지고 오고 이거를 대통령실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시받고 움직이는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싸우는 형국이에요. 어제 나온 그 외교 문서 관련된 그 태도를 봐도 민주당을 네. 직격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해 행위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격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야를 함께 아우르고 가야 되는 통합의 리더십을 네. 보여줘야 되죠. 이게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네. 그러니까 여긴 대화와 타협은 없죠. 오로지 공격.
무찔러야 되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대화가 있고 바로 협치가 한번 있겠습니까? 질문. 내년 총선에 이기겠다. 내년 총선에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네. 민주당을 완전히 누르고 가겠다라는 전략인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럴 민주당은 것 또 같아요. 당연히 반발을 하는 반발할 거죠.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그런 것이다.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아니 없습니다. 그래도 민주당도 너무 했죠. 정부 조직법 정도는 그래 해줘야 되는데. 아유 저희 정권 교체 됐으니까 한번 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부터 못하게 만든 거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빌미다. 지금 미국 도청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좀 야당을 좀 비난하는 모양새거든요. 자, 도청 아니다, 뭐 위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그 백악관 이제 한국 시간 네. 오전발은 아직 지금 기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어제 기사로는 분명히 이거는 백악관 쪽하고 국무부하고 네. 이 브리핑하면서 맞다고 얘기했어요. 네, 얘기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쓰는 네. 문서가 맞다. 네. 국방부가 쓰는 기밀 문서가 맞아서 이거 참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프랑스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문서가 위조라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틀렸다. 우리하고 다른 거다. 그런 따지면 현재 이 연결된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만 위조라고 주장한 거예요. 네. 맞아요. 미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 누구도 위조라는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태효 실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위조라고 미국하고 확인했다 그러는데 이거 책임을 져야 될 상 같거든요. 미국에서 위조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아하. 도대체 미국 누구랑 통화해서 위조를 확인했다는 거냐. 말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말이 네.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습니까? 김태호 1차장 말이 어떻게 예. 바뀌었냐. 미국이 예, 아기를 갖고 예. 우리를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위조라는 말은 떼버리고 아기는 없었어. 악이 없. 도청 자체가 악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선의를 갖고 우리를 선의 도와주려고 도청이 있어요? 선의를 갖고 도청을 했다. 누굴 도와주려고 도청을 해줍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우리를 재밌다. 도와주려고 지금. 도자가 도둑 특기예요. 도둑 도자가 다른 도자가요. 도둑 할 때 도자고. 전 진짜 진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진짜. 예. 이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돼요. 네. 억지로 옹호하거나 방어하거나 아니면 미국 편들어주거나 이럴 필요 없잖아요. 네네.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권리만 행사해라. 외교적인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원론적인 얘기하고 물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망발을 왜 해요? 아하. 아기를 갖고요. 예.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김성환 실장이 얘기한 대로 네. 우크라이나의 포탄 지원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 그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다 보도됐어요. 다 보도됐어요. 예, 미국한테도 포탄을 대여해주고 폴란드에 수출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프랑스와 다르게 어떻게 잡아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거. 아니 다 그리고 나왔어요. 이름이 막 다 나왔잖아요. 네. 김성환, 이문희 뭐 이문희, 이런 이름이 네.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세계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외신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왔는데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그냥 리크드 다큐멘트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출된 문건이지 여기에 위변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만 김태효 1차장만 네. 위조된 문서라고 그것도 상당수가 지금 대한민국 관련된 거 2건 나왔거든요. 네. 근데 2건을 상당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나와 있는 한 100여 건의 문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미국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라면 정말 앞서 나가서 선제적으로 양보하는 것도 모자라서 선제적으로 막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은 문제없어. 아기를 가지고 도청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실의 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다. 근데 본인들만큼 다 봐요. 네. 국민들도 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온라인 세계이기 다 때문에 알고 있죠. 예. 실시간으로 다 다 봐요. 보고 지금 뭐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쓰는지 영국에서 어떻게 그 쓰는지. 보도들도 다 보고 외신들 다 보고 있어요. 아니 국민들이. 그럼요. 예. 지금 뭐 그 무슨 동네 언론까지 다 쓰고 있어요.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구글링만 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다 위조된 거야라고 퉁치면 네. 이거 어떡합니까 당국자가 근데 상세하게 설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프레임을 전환해서 민주당이 문제야. 막 이런 민주당이 식으로. 좀 문제긴 문제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하태경 의원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호 차장이 가서 그래도 이거 협상력으로 쓸 수는 있을 것이다. 공천 받으려고. 좀. 김태호 차장도
출마합니까? 아니 하태경. 하태경 의원 전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최소한 어제 김태우 차장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그럼 논의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논의를 하지 않겠다.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상식적인 말을 했지만 그렇게 일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이제 변조라는, 그러니까 좀 변했다라는 표현으로 닥터 혹은 얼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 숫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가 바뀌었다. 러시아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언론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가 위조된 것처럼 우리가 위조됐다라고 말을 얘기하니까. 하면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바꿨잖아요. 이제 얘기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미국 정부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위조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도청을 도청이라고 얘기 못하는 게 맞나 싶은데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좀 일본의 지금 외교 청소 문제입니다. 독도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껏 정부 뭐 개성하겠다라고 저번에 했던 얘기도 싹 빠져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자체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역대 정부 계승이 아베까지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뺀 겁니까 일본 쪽에서 아니면은 아예 그냥 신경 안 쓰고 하겠다 해서 뺀 거냐. 네. 아기를 갖고 빼지 그러니까 않지 대만에 아기를 갖고 뺐는지 선이라고 아기를 가지고 뺀 것 뺐는지. 같지 아기를 않아요. 갖고 근데 뺐는지. 이제 뭐 독도를 이제 완전히 이제 세계 분쟁적으로 네. 공식하려는 거 보니까 뭐 아기로 갖고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네. 요거까지만 정리를 하면요. 그 일본의 이른바 좀 보수이자 친한파 지식인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어쨌든 굉장한 이제 그 많은 걸 이제 좀 보여주고 손도 내밀고 했다. 그래서 일본 좀 여론들은 좀 좋은 측면도 있죠. 윤석열에 대해서 좀 그래도 뭐 해주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친한파 지식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아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민과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이건 무너진다 이 판은. 예. 그래서 원칙대로 가라 이런 주장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너무 예. 위험한 발언 같아요. 아니 그 일본 쪽에서 일본 친한파 그 지식인들이 소개를 왜 저 있을 때 하세요? 난 진짜 저 없을 때 그런 얘기 하세요. 그 니시오카 스토무라고 지금 상기에 계속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몇 초 안 남았는데 아니,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저는 장 윤 기자님. 대통령 태도가 이 와중에도 일본을 두둔하고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아니하고 계속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된다. 그 얘기 언제 했어요? 이런 짝사랑은 처음이에요. 이거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뭐 그런가 봐요.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야당한테 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당한테 우리 저한테도 국민한테 장성철 소장한테 한테, 그렇게 예.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토크킹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세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변희재 대표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